반갑습니다. 이정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는 지도는 통일신라의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뤄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이제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 북쪽과 만주 일대를 보면은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보라색으로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통일신라와 함께 동시대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국가인 발해입니다. 이번 시간 발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발해의 정치적인 발전과 흐름의 모습을 발해의 여러 임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왕, 발해를 건국한 고왕, 바로 대조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이란 멸망한 나라의 유민이란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나라는 고구려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만들어서 당나라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당나라 땅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렇게 당나라 땅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 중에서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옛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당나라 땅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당나라 땅에서 고구려인들의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말갈인들도 함께 탈출하였지요. 당나라의 추격을 피해서 탈출하던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은 동모산 일대에서 당나라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게 되고 결국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즉 발해는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발해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지도를 다시 보시면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하는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후기 유득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해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인 발해고에서 사용한 용어 남북국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스트 뒷면을 보시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는 과정을 나타낸 사료가 있습니다. 자, 사료의 내용 개별적으로 읽어주시고요. 대조영이 만든 발해는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였다라고 하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뒷면의 이 사료는 유득공의 발해고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유득공의 발해고 내용 여러분 또 읽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해의 대조영 고왕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살펴볼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발해 무왕입니다. 쌀무자의 임금왕자, 즉 당나라에 맞서서 싸웠던 임금이 되겠습니다. 발해 무왕은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동북쪽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복속시키면서 북만주 일대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였습니다. 우리가 영번학습지에서 지도와 관련된 내용 공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영번학습지에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만주, 간도의 영토를 함께 표시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영번학습지를 공부하면서 만주의 영토만 표시를 했지 이 만주의 영토를 다시 북만주 그리고 남만주로 구분짓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영번학습지에 있는 지도에서 간도 일대를 만주에서도 특히 남만주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주 전 지역에서 간도를 제외한 북쪽 지역을 북만주라고 얘기하면 될 듯합니다. 자, 발해 무왕은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해서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산둥반도 위치도 영번학습지에서 공부했으니까 지도 꼭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의 돌궐, 남쪽의 일본과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즉 무왕 시절에는 돌궐, 발해, 일본이 손을 잡아서 신라와 이제 대립하던 시절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흰무자, 싸울 무자의 무왕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발해의 또 한 명의 임금은 바로 문왕입니다. 문화문자를 사용하는 임금인데요. 문왕 시절에는 당 신라와의 대립 관계를 끝내고 이제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화해를 했다는 얘기죠. 당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문왕 시절 발해는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받아들였던 당나라의 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육부의 중앙제도입니다. 삼성육부의 중앙제도입니다. 삼성육부의 당나라 중앙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신라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해 문왕 시절 발해의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었습니다. X에 있는 그림입니다. 발해의 중앙제도입니다.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채택한 모습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자, 삼성.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발해의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최고 통치기구 세 개를 합쳐서 삼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삼성 아래에 딸려있는 행정기구 6개를 육부라고 합니다. 발해의 육부,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충인의 지혜신 6개의 부서, 6개의 행정기구를 육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정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인 중정대, 서적 관리를 맡았던 기구인 문적원, 교육기관이었던 주자감 등의 기구가 발해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삼성육부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육부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본래 당나라의 제도였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상서성, 괄호석의 명칭입니다.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그리고 이호예 병형 공부,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 이렇게 괄호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괄호석의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였습니다. 이 괄호석의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발해는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명칭, 즉 발해식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점 또 확인해 주시고요. 발해의 수도인 상경의 위치도 지도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세 번째 임금 선왕입니다. 널리 펴다 선자를 쓴 임금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해의 세력을 널리 펼쳐서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임금입니다. 말갈의 대부분을 복수시키면서 요동까지 진출하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최전성기를 맞이했을 선왕 당시의 발해는 당나라가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성스러운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의 아주 강한 나라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경 15부, 62부의 지방제도를 완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경 정도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의 오경,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이름과 위치는 이 지도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해의 정치적인 발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조영 고왕 때 발해가 건국이 되고 무왕 때 당나라와 대립하고 문왕 때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죠. 하지만 이 발해도 멸망의 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세기가 되면서 지배층의 내분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진 발해, 결국 926년에 거란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멸망한 발해의 유민이 고려로 이주하면서 고려에 흡수되게 됩니다. 멸망한 발해의 유민이 고려로 이주하여서 흡수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12번 학습지에서 배울 예정이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면 되시고요.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발해를 되살리기 위한 부흥운동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 부흥운동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전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의 흐름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고왕, 당나라와 대립하였던 무왕,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 문화적인 교류를 진행했던 문왕, 최전성기를 맞이하여서 영토를 확장했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선왕, 그리고 거란족의 침략으로 인한 멸망과 부흥운동 실패, 그리고 고려로 유민들이 이주하였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선사시대, 여러 나라, 삼국시대, 그리고 남국시대,
이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고대라고 합니다. 이 고대의 문화 부분 함께 공부하면서 고대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